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FTX 유동성 물량들이 굉장히 좋은 호재로 실현될 수 있었을 카드 중에 하나였는데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자, 일단 결론이 나왔어요. FTX 보상 계획이 11월에서 25년도 1, 2월 1분기까지 5만 달러 미만을 계정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118%를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5만 달러면 5만 9천 달러를 받아요. 18%한 2년치 1년간 해가지고 9%씩 이자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어디로 하냐면 FTX 파산 신청을 한 비트코인 16,000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를. 자, 근데 불만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지금 불장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그러면 이거 받는 시점에 가격들이 만약에 덤핑되어 버리면 불만들이 해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까지 실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 나머지 96% 이상인 사람, 96%가 5만 달러 미만이래요. 그리고 4%는 이제 고래들이겠죠. 뭐 100만 달러, 뭐 100억도 있을 것이고 1000억 단위도 있을 겁니다. 그 마켓메이커 이제 기관들도 합산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거의 100% 이상들은 돌려를 받아요. 대신에 기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다 보상을 해줘요. 왜냐? 불장이 왔으니까. FTX 사이클이 거의 다 끝나갔다.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건 코인 시장도 붕괴가 될 수도 있다. 대신에 이게 이 보상하는 시기가 뱅크먼 프리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으로 해가지고 저는 보상을 빨리 해줘가지고 유동성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보상을 늦춰버렸습니다. 늦춰버렸는데 결국에는 주기는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FTX 거래소에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라는데 그건 누구냐? FTX에서 계정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들을 채권 형태로 해가지고 계정을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그 받아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이 있으면 1억 원의 가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8천만 원에 주고 넘깁니다. 20% 역프리미엄을 주고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왜 빨리 받아오느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받아가지고 코인 시장에서 다시 한번 멘징해보고 기회 한번 잡아봐야지 하는 심정으로 2월 달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들 진행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왜 사가냐?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어차피 20% 그냥 거저 먹기죠. 근데 18%까지 더 준다고 하니까 채권들을 산 이제 그 플랫폼들은, FTX 그 채권들을 구매하는 플랫폼들은 거의 38%를 이득을 보는 거죠. 대신에 시간이 좀 필요할 뿐. 연말에서 내후년까지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네요.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FTX 관련된 이 알라메다 리서치나 이런 트레이딩 팀처럼 FTX 보상 채권 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매수 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118% 줘야 되는데 시간 급한 애들은 한 80% 70% 팔고 너희 그냥 넘겨. 어차피 우리 118% 받는 거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다시 사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냥 다 긁어먹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인 그 업체들이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껴있을 수도 있다. 근데 모릅니다. 그거는 저희는 그것까지 뭐 깊게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그냥 코인 시장만 좀 이제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11월에서 1월 달입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죠? 대통령 선거 시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그리고 창펑자원은 지금 공백 기간을 가지고 있죠. 크립토 불장의 아이콘 창펑자원은 최소한의 9월에서 10월 달에 나옵니다. 트위터도 이제 그때부터 활발해지겠죠. 러닝 백투 이제 터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그 주슈가 말했던 것처럼 3AC의 대표였던.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 모두가 다 예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이제 이런 자산 시장들이 대통령 선거가 되기 전까지 오를 것이다를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뭐 이제 청개구리 신보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시장에서 기대 심리를 좀 이제 부풀려가지고 반대로 작용을 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되고 이렇게 덤핑을 했던 구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인하를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 지금 안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뒤통수 친다니까요.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처럼 하다가 그거 기대감을 올렸다가 이제는 안 한대. 그러니까 그대로 믿지 마세요. 본인들이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 변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은 아니고 쭉 말씀드렸던 빅쇼트죠.
자, 그러면 대선 되기 전까지 올라간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선이 될 거니까 돈들 풀어가지고 올라간다. 이거 누가 몰랐을까요? 이제서야 밝히죠. 재무부에서 이제 돈 푼다는 거 작년부터 떠돌았던 얘기인데 그거 대비해가지고 선바정돼가지고 지금 자산시장 올렸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막상 푼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규모가 이때 풀었던 금액이랑 전혀 달라요. 거의 한 뭐 10%도 안 됩니다. 정말 적습니다. 시장에 영향도 안 줄 수도 있다. 그냥 이 들어오는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리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올렸을 수도 있다. 미국계 기관들과 세력들이 코인 쪽에서는 FTX 사이클로 같이 올렸죠. 솔라나들 이제 조만간 다들 매각들 하겠죠. 그 FTX 보유 물량들 이제 기관들한테 또 넘기겠죠. 경매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논리냐?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밀어주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이에요. 당선이 되면은.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에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누구 그러니까 언론사들 보면 CNBC나 이런 데서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뿌리거든요. 다 그들이 어차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뉴스 플랫폼이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 계속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떤 이미지를 남겨야 되느냐 폭락장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어차피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니까 어차피 이 카드는 버려진 거니까 할 거 다 있죠. 백신도 맞고 유동성도 풀어가지고 자산시장 또 이제 법을 만들고 파월과 합작해가지고 파월하고 이제 그 바이든이 임기 내려놓으면 파월도 이 자리를 떠납니다.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BJ 파월이 얘기했던 것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뭐 비둘기파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지켜진 거 없죠. 작년에 요 사이 때 비둘기 이제는 하지 않을까 비둘기 하다가 비둘기파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매파적인 분위기. 그래서 이때부터는 또다시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 6월 달부터 인하할 것 같다. 내년부터 6월 달까지 인하할 것 같다. 지금 당장 분위기가 어떻죠? 금리 인하 안 한대요. 또 올해는 또 안 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뒤통수 친다니까요. 할 역할들을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내려놓으면 파월도 같이 내려놓게 됩니다. 웬만하면은 새로 지정을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위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주가나 이런 것도 굉장히 견인해서 잘 올렸던 이미지를 심어주고서 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리를 내려놓았는데 다시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이렇게 가격들을 올려놓고서 당선되고 나서 그쯤 되면 한번 조정이 줄만도 한데 그렇게 해서 떨어진다?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바이든 대통령 임기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자산시장의 폭락과 그레이트 리셋 2차 리셋들이 빠르게 나타나면은 이제 할 역할들을 다 한 거예요. 버블장 그레이트 리셋 1차 또 이제 이거 기관발 인위적인 펌핑 사이클 FTX 사이클이 껴있죠. 코인 시장은.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 2차까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유입됐던 자금들이 우상향하면서 올라갔던 그런 상황들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그 관점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감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이전처럼 올해 2억 간다 3억 간다라는 관점을 제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트장 온다? 그런 건 얘기도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하냐? 보통의 알트장은 중국의 이제 자본 세력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들을 올려가지고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고서 매도한 자금들로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펌핑들을 합니다. 여유 있는 자금들로. 근데 그 상황이 아니에요. 올해는 뭐냐면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현물 ETF를 통해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도해가지고 기관들이 알트코인장을 만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계 기관들도 사실 중국 세력들도 국내 시장에다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마켓 메이킹을 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 7월부터 이제 법안들이 좀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발들을 많이 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가격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뭐 이게 그 미쳤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근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만 해도 나스닥이 여기서 놀았거든요. 저는 1만 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연말 24년에
그럼 이쯤 되면 비트코인도 그렇게 폭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 시장이랑 같이 폭락을 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의 어떠한 정책적인 실수 때문에 달러가 급등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달러 급등. 그리고 금리까지 이제 이게 안 잡히니까 금리까지 또 올려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화폐 가치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붕괴가 일어나면은 이것 또한 CBDC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화폐를 한번 뒤집어 보자. 100년이 넘었던 이 화폐를 우리 한번 뒤집어 보자.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CBDC가 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CBDC 실행을 하는 거 기존에 있는 화폐 한번 이제 장난질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겠다면 그 방향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어떠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임기 기간에 자산 시장을 보고서 그 비트코인을 볼게요. 비트코인을 전 대표로 보고 주식을 볼게요. 주식을 보고 미국 주식을 볼게요. 나스닥. 그리고 달러를 이렇게 봤을 때 얘네 떨어지고 달러 상승하고 디커플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시기에 이 달러를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실수를 할까? 대신에 이거는 미국만 살아남을 수 있는, 미국만 살아남겠죠, 당연히.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인플레이션 대비해가지고 이제 달러 이 보상하는 그 뭐냐 월급 같은 거 오른 것들 다들 체크들 하고 계시죠? 근데 한국은 그렇습니까? 한국 지금 물가 올랐다고 해서 월급이 500이면 지금 최소한에 뭐 한 700, 800까지 올랐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평균 노동이 평균이에요, 평균. 3,000달러면 거의 5,000달러 이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달러 값까지 해외에서 그 외국인들이 한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사용을 할 때 얼마나 값어치가 높죠, 지금? 지금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죠. 아직 그 달러 가치가 더 이제 급등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에는 요놈 두 개가 같이 폭락을 합니다. 달러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 자국민들만 정말 살아남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중에서도 한국으로만 따지면 6천만 명 중에서 그래도 1% 정도 살아남겠죠. 살아남는다라는 게 뭐 이제 막 다 힘들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사책에 실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자산 시장의 이제 이벤트라면 이벤트들, 이런 이벤트들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거죠. 그레이트 리셋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 굉장히 심각하죠. 일단 저희는 기축 화폐가 아니니까 이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임금이나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인플레이션 대비해가지고 한국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죠. 한국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뭐 엔화 가격이 떨어지면, 엔화 가치가 좀 떨어지면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죠. 그 원화 가치 떨어지면은 한국으로들 여행들 많이 오겠네요. 여행 많이 오는 게 좋은 게 아닐 텐데, 그렇죠? 근데 여행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식이랑 부동산 같은 것들이 이것들 대비해가지고 원화 가치까지 폭락을 해버린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손실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극단적으로 은행에서 이자까지 올려버린다? 이거 못 버티겠다. 우리 보유하고 있는 달러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우리 그냥 더 이제 마치 정부에서 세금을 더 이제 걷어들이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펼치는 것처럼 은행들도 이거 아니 돈들이 왜 이렇게 회수들이 안 돼? 대출금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거 큰일 났는데 그냥 우리 금리 올려야겠다.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거의 터지기 직전이에요. 터지기 직전. 거기다가 중간에 어떻게 해줬죠? 은행에서 빌려간 돈들을요, 개인회생이랑 이런 것들 해주면 코인이랑 주식 같은 것들 손실 봤으면 탕감들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고스란히, 물론 지금까지 이자를 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이자 수익 굉장히 많이 복리를 취했어요. 폭리를. 근데 탕감들을 해줬으니까 이것들이 공백이 생긴단 말이죠. 공백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대출까지 좀 이제 안 들어온 상환들이 안 된다? 돈들이, 자금들이 좀 부족하면서 극단적으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다 같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가 헬게이트의 시작이죠. 그때부터가 원화 가치는 그냥 박살이 나는 거고, 아마 그 적절한 시기 때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하면서 달러까지 상승하고 비트코인과 자산 시장에 이 유동성은 모두 다 빠져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게 언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에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역할들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다시 위대한 트럼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회복들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시기까지가 건디기가 되게 힘들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요. 지금 5월 달인데 12월 달까지 어떻게 버티지? 이런 좀 걱정들이 좀 많이 되네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정말 헬게이트의 시작은 사실 52K가 깨지면 그때부터가 시작인데 언제 깨질지 모르겠는데 이거 깨지면 그 첫 번째 시작이죠. 이때부터가 이제 대폭락장의 첫 번째 단계고 2단계, 3단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들 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그냥 뭐 믿고서 뭐 DCA니 뭐니 이거 하던 사람들 다 박살 났거든요. 뭐 알트코인은 DCA가 최고다 이런 사람들 댓글도 안 달아요 요즘에. 제가 뭐 차단한 것도 아닌데 뭐 DCA 모아 간다. 아니 그러니까 모아는 가는데 이게 5년 뒤에 그게 올라가면 그게 의미가 있나? 차라리 5년 뒤에 올라갈 거면 그 올라가기 직전에 무릎에서 사는 게 낫지. 저는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DCA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또 이제 가정의 달이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면서 그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과 좀 좋은 시간들 보내시면서 시장에서 언제든지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5월 달이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